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은 현재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선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일으킨 강력한 가격 전쟁의 폭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의 전격적인 가격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는 기대와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논쟁의 용광로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존 차주들은 자신들의 차량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폭락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지만 잠재적 구매자들에게는 지금이 테슬라를 소유할 가장 완벽한 기회로 다가옵니다. 중고차 딜러들은 갑작스러운 시세 붕괴로 인해 말 그대로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이는 테슬라가 한국 시장의 가격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를 단순히 일시적인 할인 이벤트로 치부하기엔 그 이면에 숨겨진 테슬라의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 전략의 퍼즐 조각들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숫자인 999만 원은 한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계산된 테슬라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면 실질적인 구매 가격은 200만 원대까지 낮아지는데 이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수치입니다. 이 가격대는 현재 한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하이브리드나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주력 트림 가격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심지어 한 체급 아래인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의 풀옵션 모델 가격이 200만 원대임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이제 국산 내연기관차와 테슬라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테슬라는 이제 아이오닉 5와 같은 경쟁 전기차 모델을 넘어 현대와 기아가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내연기관 SUV 시장의 심장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수입차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벤츠 EQB나 BMW i3 같은 프리미엄 모델들이 8천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압도적으로 돋보입니다. 테슬라는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실제 판매 가격은 국산 대중 차량 수준으로 낮추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이러한 파격적인 가격 격차는 한국의 독특한 보조금 구조를 활용해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고도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독일 차급의 고성능 전기차를 국산 하이브리드 SUV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강력한 유혹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시장의 기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처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는 올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배터리 효율 중심의 보조금 개편안이라는 거대한 정책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사실상 테슬라와 중국산 전기차의 확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보조금이 깎이는 만큼 차값을 직접 내리는 정면 돌파 방식을 선택하며 정부의 보호 무역주의적 장벽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경쟁사들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산차 산업을 보호하려던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국산차 제조사들을 더욱 치열하고 잔혹한 가격 경쟁의 대수로 밀어넣게 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테슬라가 이토록 과감한 가격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 기지인 기가 상하이 공장의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에서 비롯됩니다. 기가 상하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고품질의 차량을 생산하는 테슬라의 핵심 병참 기지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모델 Y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기가 상하이가 가진 원가 절감의 핵심 비결은 값비싼 니켈계 배터리 대신 경제적인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채택하여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는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보조금 삭감이라는 악재를 뚫고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또한 테슬라는 수백 개의 부품을 일일이 용접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거대한 주조기로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혁신적인 기가프레스 공법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 공정 혁신은 조립 라인의 길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인건비와 불량률을 동시에 낮춤으로써 경쟁사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제조 원가를 실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테슬라는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공격적인 가격 전쟁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테슬라에게 자동차는 단순히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을 넘어 스마트폰과 같은 하나의 거대한 소프트웨어 단말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애플이 아이폰 생태계를 구축했듯 테슬라 역시 하드웨어의 이익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테슬라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유저의 점유율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도로 위에 테슬라 차량이 많아질수록 자율주행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게 되며 이는 테슬라의 인공지능 성능을 더욱 완벽하게 진화시킵니다. 결국 테슬라의 진짜 수익 모델은 차를 팔 때 남는 차익이 아니라 향후 고객들이 매달 결제하게 될 FSD 소프트웨어와 각종 구독 서비스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4909 19만 원의 모델 Y를 구매한 새로운 고객들은 잠재적으로 테슬라의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인 FSD를 구매할 가장 확률 높은 미래 고객군이 되는 셈입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파괴적 혁신은 승용차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물류 산업의 지도를 완전히 바꿀 준비를 마친 세미트럭 프로젝트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바다 기가팩토리 인근에서는 디자인이 개선된 리프레시 버전의 세미트럭이 포착되었으며 테슬라는 이 괴물 같은 트럭의 놀라운 충전 성능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 세미트럭이 달성한 1점 EMW의 충전 출력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충전 속도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델 Y 전용 슈퍼차저의 최대 출력이 250kW인데 세미용 메가차저는 이보다 약 5배 정도 더 강력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셈입니다. 만약 일반 승용차인 모델 Y를 이 메가차저에 연결해 1.2MW로 충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단 5분 만에 배터리를 100% 완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은 있지만 핵심은 트럭 운전사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짧은 휴식 시간 동안 다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 등장한 세미트럭에는 최신 MCS 표준 커넥터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테슬라가 물류 시장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메가와트급 충전 기술의 실질적인 구현은 테슬라 세미가 단순한 실험용 시제품을 넘어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양산 단계에 도달했음을 증명합니다. 물류 현장에서의 시간은 곧 돈이며 테슬라 세미가 보여주는 이 압도적인 충전 효율은 내연기관 트럭이 지배하던 물류 산업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테슬라는 기가 네바다에서 600만 번째 드라이브 유닛을 생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대량 생산 체제의 규모의 경제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테슬라가 생산한 이 드라이브 유닛은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중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 모터와 인버터, 그리고 감속기라는 세 가지 복잡한 장치가 하나의 모듈로 정교하게 결합되어 테슬라의 바퀴를 실제로 굴리는 심장이 됩니다. 드라이브 유닛 600만 개는 차량 대수로 환산하면 최소 300만 대에서 최대 600만 대 분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생산 역량을 의미합니다. 과거 배터리 셀 생산에만 집중하던 기가 네바다가 이제는 고도의 정밀공학이 필요한 구동축 생산의 거점으로 완벽히 변모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부품 생산 체계는 테슬라가 2026년에 선보일 새로운 차세대 플랫폼과 저가형 모델을 위한 완벽한 사전 준비 작업인 셈이죠. 하지만 테슬라가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의 지표는 중국의 거대 공룡 BYD의 무서운 추격을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BYD가 202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BYD는 지난해 이미 460만 대라는 경이로운 판매고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테슬라의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물론 단순히 판매 대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BYD가 테슬라를 완전히 압도했다고 단정짓기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질적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BYD는 판매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성장이 가팔랐던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으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샤오미나 지리자동차 같은 강력한 IT 기반의 경쟁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BYD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무역 장벽은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려던 BYD의 해외 전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서방 국가들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테슬라는 하드웨어 생산량에만 목매는 대신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높여 경쟁사들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해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BYD가 얼마나 많은 차를 파느냐에 집중할 때 테슬라는 그 차들이 도로 위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인공지능 생태계에 집중하고 있죠. 중국 정부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전기차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BYD가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은 누가 더 저렴한 차를 만드느냐를 넘어
누가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하느냐의 2라운드 전쟁으로 진입했습니다. 현대와 기아 역시 이러한 테슬라와 BYD라는 양대 산맥 사이에서 자신들만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단행한 파격적인 가격 인하는 결국 이러한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실히 선점하려는 의지인 것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하드웨어 제조 능력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모두 갖춘 테슬라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잔인할 정도로 냉혹한 가격 전쟁의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자산 가치 하락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기존 차주들의 깊은 한숨과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신차 가격이 300만 원 내려가는 순간 기존에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차를 샀던 오너들의 차량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감가상각의 재앙을 맞이합니다.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과 달리 중고차 시세 유지나 고객의 잔존 가치를 보호하는데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철저한 시장 중심적 태도를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격이란 한 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고정 가치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생산 효율에 따라 언제든 출렁일 수 있는 주식 시세와 같은 유동적인 숫자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은 중고차 딜러들에게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영상의 재앙이며 소비자들에게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됩니다. 그럼에도 테슬라가 이런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미 확보한 고객을 달래는 것보다 새로운 고객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장기적인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4,999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할인 정책이 아니라 테슬라가 한국 자동차 시장의 표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정의하고 경쟁자들을 압도하기 위해 던진 치명적인 승부수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테슬라라는 미래형 단말기를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비싼 국산 하이브리드 SUV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매우 본질적이고 파괴적인 선택지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그리는 모든 전략의 종착역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의 완전한 보급이며 저렴하게 보급된 하드웨어는 오직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플랫폼일 뿐입니다. 도로를 누비는 수만 대의 테슬라가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정교한 도로 데이터는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인공지능 분야의 독보적인 지배자로 만드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현대와 기아에게 이번 사태는 단순한 판매량의 일시적 감소를 넘어 자신들의 가장 견고한 수익원이었던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SUV 시장의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 역시 브랜드의 헤리티지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테슬라의 기형적인 가성비 공세 앞에서 자신들의 프리미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독일 차급의 고성능 이미지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국산차 가격대에 제공한다는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파괴적 공식을 한국 시장에서 현실로 구현해냈습니다. 기가 상하이의 압도적 효율과 LFP 배터리의 경제성, 그리고 기가프레스의 공정혁신이 결합된 이 원가 구조는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넘기 힘든 거대한 진입장벽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보여주는 가격 결정의 주도권은 이제 자동차 산업의 권력이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 능력에서 강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 바퀴 달린 컴퓨터로서 우리의 이동 방식과 도시의 풍경, 그리고 소비의 패턴을 완전히 재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자동차 산업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테슬라는 그 변화의 속도를 가장 선두에서 당기고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은 테슬라가 설계한 이 매혹적인 가격의 덫에 기꺼이 발을 들여놓을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분석해본 테슬라의 정교한 전략적 퍼즐 맞추기가 여러분의 시장 통찰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뜨거운 변화와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며 내일 더욱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